네, 안녕하세요. 김포스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자, 오늘은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변화된 생활 모습이란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에서 여러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활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 모습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주의 변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먹는 것, 그 다음에 집의 형태의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단발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의식주의 변화가 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옷을 입을 때 한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서양의 옷이 들어옴에 따라서 자, 이처럼 이게 지금 우체부입니다. 그 당시 우체부 모습이고 이건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양의 옷들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서양식 옷이잖아요. 자, 이런 옷들을 이제 사람들이 입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식 군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식 총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식의 어떤 모습도 달라지는데요. 자, 서양식 음식과 그다음에 식사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식 식사 문화라는 것은 어떤 의자에 앉아서 탁자 위에 음식을 놓고 먹는 모습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바닥에 앉아서 상에 차려서 음식을 먹었는데, 서양식 문화는 의자에 앉고 식탁 위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고종인데 고종이 무엇을 먹고 있냐면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커피 마셔들여서 커피만 마셨다고 하죠. 자, 이처럼 서양식 차인 커피라든지 홍차 같은 것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서양식 요리 같은 것도 이제 등장을 했겠죠. 그다음에 집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시멘트라든지 그다음에 벽돌, 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집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초가집이라든지 기와집 이런 데서 살았잖아요. 자, 이처럼 이제 서양식 집의 모습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도시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밤을 밝혀주는 그런 전기불 같은 거 있죠. 그러니 원래 우리는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미국 에디슨이 어떤 전기라는 것을 아직 그 전구 있죠, 전구를 발견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나 중국보다 빨리 그런 전등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로에 가로등 있죠. 이 설치로 인해서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을 밝혀주니까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전신이나 전화가 있는데 전신은 우리 교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전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거와는 다르게 이처럼 커다란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여기 보면 전봇대 보이죠? 자, 전봇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모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설치가 됩니다. 자, 전차라는 것은 전기로 다니는 차입니다. 다시 전차라는 것은 이게 전차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깃줄 보이죠? 자, 이 전깃줄로 연결해 가지고 다니는 게 전차인데 유럽 나라에 가면 이런 전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차가 이제 사라졌지만 외국에 가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시를 가로질러서 지나다니는 어떤 전기로 다니는 기차인 전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죠. 기차 있죠, 기차. 이렇게 기찻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차가 다니면서 전국 곳곳을 이 기차가 서로 다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인 학교 있죠. 그 전에까지는 뭐 서당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그 서양식 교육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현재의 어떤 학교 같은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립학교로 되어 있죠. 관립학교. 자,
관립학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나라에서 건설한 학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인 조선에서 소학교라든지 중학교, 그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기술학교, 외국어를 배우는 외국어 학교 같은 게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자 이분이 이제 그 오르건 있죠, 오르간을 치면서 음악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사립학교도 많이 생기는데 사립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개인이 세운 학교를 뜻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그 애국지사라는 것은 어떤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여러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죠?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어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이 사립학교를 세워서 교육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이외에도 병원 있죠, 병원이라든지 신문사들이 생겼는데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여기 한자로 광,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광자가 널리 이 뜻이고 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는 뜻인데 현재 그런 병원 시설 같은 거 있죠. 그 전까지는 뭐 침을 놓는다든지 한약을 달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자 직접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근대적인 병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해보겠냐면 그 지금 이 모습 볼까요? 자, 성인이 되면은 무엇을 갓을 쓰게 되는데 상투를 튼다고 하죠. 그런 머리가 길게 되니까 그 머리를 한데 모아서 어떤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갓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 자체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효의 관점에서 자르지 않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매우 길었겠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게 을미사변 있죠. 그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그런 을미사변 이후에 어떤 이제 일본 주도하에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 조선인들의 상투를 자르라는 어떤 단발령이라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단발령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거죠. 머리카락을. 왜냐하면 지저분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단발령이 실시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단발령의 반발이 심했겠죠. 자, 그래서 의병 활동이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뭐 일제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자, 단발령이 실시되면 이제 강제성이 튀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 이렇게 등등해서 자, 그 단발령이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문화를 어떤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